당신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저보다 더 부드럽게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예정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침실 문 사이로 보이는 장면.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부터 달라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이것은 배신의 이야기일 수도, 오해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제가 끝내 알지 못할 어떤 진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남편 준호가 계단에서 넘어진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그냥 발목을 좀 삐끗한 것뿐이야. 그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인대 파열. 수술이 필요했고 재활 기간은 최소 6개월. 준호는 평생 누구에게 기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가장이었던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은 저에게도 본인에게도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이 꼴이 되어서. 무슨 소리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야 했고 준호는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버티다가 저희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경력도 오래되시고 평판도 좋으시대요. 복지센터 직원이 건넨 프로필을 보았습니다. 김서영 35세, 요양보호사 경력 7년.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차분한 미소. 어딘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환자분들한테 특히 평이 좋으세요. 꼼꼼하시고 친절하시거든요.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장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김서영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2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밝은 인상이었고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아내, 안으로 드세요. 남편이 안에 있어요.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저는 오늘부터 케어를 담당하게 된 김서영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서영 씨의 미소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출근해야 해서요.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날 저는 회사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땠어? 응, 생각보다 괜찮았어. 서영 씨가 정말 꼼꼼하더라. 다행이다. 재활 운동도 도와주시고 점심도 챙겨주시고. 확실히 전문가는 다르네.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서영 씨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했습니다. 그 사이 준호를 돌보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재활 운동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물으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영 씨가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줬어.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서영 씨 덕분에 남편이 다시 의욕을 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응? 아, 글쎄. 서영 씨가 오늘 점심에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아직 배가 불러. 그래? 뭐 해줬는데? 된장찌개랑 김치전.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했어. 준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민한 걸까요? 아니야,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을 잘 돌봐주는 게 고마운 일이지 왜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침실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응? 아, 그거. 서영 씨가 남긴 재활 운동 스케줄표야.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귀여운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힌 운동 목록. 그리고 맨 아래 작은 메시지. 힘내세요. 환자분은 잘하고 계세요. 이모티콘까지 그려진 응원 메시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왜인지 제 시선이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성스럽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참 친절하신 분이야. 준호는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협탁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야, 수진아. 스스로에게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귀여운 글씨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려진 작은 웃는 얼굴. 3주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아침마다 현관문을 나설 때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준호와 서영 씨의 대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환자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 보셨어요? 아, 봤어요.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서영 씨 안목이 좋으시네. 그죠? 저도 요즘 그것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둘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출근길 내내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그냥 환자와 보호자가 친해지는 거잖아. 오히려 좋은 일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점심시간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 오늘 메뉴 뭐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서영 씨가 닭곰탕 끓여줬어. 진짜 맛있다. 너도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끓인 국은 짜다고 하던 남편이 서영 씨가 끓인 국은 맛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거실은 언제나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는 되어 있고 바닥은 쓸려 있고 빨래는 개켜져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다 해주셨어? 응, 미안해. 내가 일하느라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게 해서. 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왠지 모를 박탈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제 역할을 누군가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 그나저나 오늘 재활 운동은 어땠어? 좋았어. 서영 씨가 새로운 스트레칭을 가르쳐 줬는데 확실히 다리가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잘 됐다. 준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영 씨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얼마나 친절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대화가 서영 씨에 관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안 궁금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 미안. 어땠어? 준호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장님이 내 프로젝트를 칭찬하셨어. 다음 달 승진 후보에 올랐대. 정말? 축하해.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은 다시 TV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일 서영 씨가 조금 일찍 오신대. 병원 예약 시간이 당겨졌거든. 아, 그래? 응.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세면대 위에 낯선 샴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 샴푸 뭐야? 응? 아, 서영 씨가 추천해 준 거야. 두피에 좋다고 해서 써보라고 하나 사다 줬어. 침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저는 샴푸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한테 샴푸를 사다 준다고?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이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준호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거라고, 서영 씨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저는 샴푸를 다시 내려놓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4주째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자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히 와. 서영 씨 퇴근 시간 지났는데 괜찮아? 걱정 마. 나 혼자서도 괜찮아. 전화를 끊고 회식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식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들어가. 저녁은 먹었어?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응, 먹었어. 조심히 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뭐 먹었어? 응? 아, 배달시켜 먹었어. 그래?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의 그릇이 물기를 머금은 채 건조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2개. 여보, 혼자 먹었다며? 응, 혼자 먹었지. 준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국그릇과 밥그릇. 정확히 2사람분. 배달 음식도 2개 시키나?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뻔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계속 그 그릇들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영 씨는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지금은 밤 9시가 넘었는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옷차림, 집안의 배치,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 그리고 서영 씨가 남기고 가는 흔적들. 여보, 나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요일 오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좋네. 그럼 오늘은 일찍 저녁 먹자. 응, 뭐 먹고 싶어? 글쎄. 내가 결정해. 전화를 끊고 회사 일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영 씨는 5시에 퇴근하니까 아직 집에 있을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 정말 재미있으시네요. 서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준호와 서영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
준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일찍 끝났어.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릴까요? 서영 씨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사진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뭐 보고 계셨어요? 아, 환자분이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멋지셨더라고요, 젊으셨을 때. 서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의 대학 시절 사진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사모님도 사진 속에서 정말 예쁘세요. 서영 씨의 칭찬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거실을 훔쳐보았습니다. 서영 씨는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편안함? 친밀감?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서영 씨는 정확히 5시에 가방을 챙겼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월요일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사진 보고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서영 씨가 궁금해 하시길래.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 무슨 이야기? 그냥. 대학 때 이야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앨범을 넘겨보았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이걸 서영 씨와 함께 봤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사진을 꺼냈어? 서영 씨가 먼저 물어보셨어. 젊었을 때 뭐 하셨냐고. 그래서 보여줬지. 뭐?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환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흔한 일일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침실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향수병이 움직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향수를 같은 자리에 둡니다. 서랍 왼쪽 구석 손목시계 옆. 그런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만졌나? 하지만 남편은 제 향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여보, 내 향수 만졌어? 응?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다. 위치가 바뀌어 있네. 서영 씨가 청소하시다가 그랬나 보지. 청소? 응, 가끔 침실도 청소해 주시거든. 준호의 대답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침실까지? 응. 먼지도 닦고 정리도 해주시고. 친절하시더라. 저는 향수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향이 약간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용한 건가? 아니, 설마요. 왜 요양보호사가 제 향수를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집안이 신경 쓰였습니다. 서영 씨가 저희 침실을 청소한다고? 그것도 제 물건들을 만지면서? 점심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점심은 먹었어? 응, 서영 씨가 해주셨어. 또 서영 씨. 오늘 뭐 하고 있어? 재활 운동 끝나고 쉬고 있어. 왜? 아니, 그냥.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침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새로 정리되어 있고 서랍 위에 먼지는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드레스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응? 드레스룸 문 열어뒀어? 아니. 그럼 서영 씨가?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다가 그러셨나?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옷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옷걸이 간격이 평소와 달랐고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뒤졌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속옷, 양말, 액세서리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렬이 제가 한 것과 달랐습니다. 여보, 서영 씨가 내 옷장까지 정리해? 응? 글쎄, 물어본 적은 없는데. 준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을 나와 다시 침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액세서리 함, 책상 위에 일기장. 모든 게 미묘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드레스룸 문을 확인했습니다. 확실하게 닫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문은 다시 열려 있었습니다. 서영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 저는 서영 씨가 퇴근하려는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청소 말인데요. 침실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러세요? 죄송해요. 그냥 먼지가 보여서 닦아드린 건데. 괜찮아요. 그냥 거실이랑 주방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서영 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당황? 아니면 불편함?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사모님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서영 씨한테. 응? 아니, 그냥 침실은 내가 청소할게. 왜? 해주시는데 좋잖아. 그래도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과 그 여자가 너무 가까워 보여서 불안하다고? 주말 동안 저는 집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침대 및 뭔가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물건도 메모도 아무것도.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안심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의심해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재활은 어때? 좋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곧 서영 씨 없이도 혼자 할 수 있겠네?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나아졌다며? 그래도 혼자는 아직 힘들어. 서영 씨가 도와주시니까 빨리 회복되는 것 같고. 그의 대답에서 뭔가 방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분 다리는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요양보호사분은 잘해주시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응. 잘해주시지. 그럼 됐네. 걱정 많이 했을 텐데. 동료는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잘해주시지. 네, 너무 잘해주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점심시간 저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 요양보호사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다른 가정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나요? 문제요? 아니요, 전혀요. 서영 씨는 저희 센터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는 분이세요. 그렇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내 문제구나.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영 씨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준호와 서영 씨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맞아요. 서영 씨 말이 다 맞아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 목소리에 둘은 화들짝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계셨어요? 그냥 재활 운동에 대해서요. 서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재활 운동?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렇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거실을 훔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아까보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있으니 불편한 걸까요? 서영 씨는 정확히 5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었어? 응? 아니, 그냥 운동 얘기. 운동 얘기치고는 표정이 진지하던데. 그래?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 준호는 태연하게 답했지만 시선은 TV로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니, 원래부터 이랬던 걸까요? 제가 눈치채지 못했던 것뿐?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문자함을 열어 준호와의 대화를 스크롤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대화는 대부분 짧았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회의 길어질 것 같아. 응.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해졌을까요? 반면 서영 씨가 오고 나서 준호는 훨씬 말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오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영 씨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고. 왜 그녀와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걸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불안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집 근처로 갔습니다.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영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녀가 우리 집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외출했나? 그녀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지를 들고 나와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뭘 샀을까?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편의점 봉지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캔커피 2개의 빈캔. 둘이 마신 걸까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서영 씨가 해주신 거 먹었어. 커피는? 응? 커피? 편의점 캔커피.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서영 씨가 사오셨어. 같이 마셨지.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 안의 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환자가 함께 캔커피를 마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집에 와야겠다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고.
진실이 뭐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에 거실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왔어?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서영 씨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 전에 급하게 정리한 것처럼. 뭐 하고 계셨어요? 재활 운동 끝나고 쉬고 있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소파 쿠션을 보았습니다. 두 개가 약간 눌려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었던 걸까요? 그럼 저는 정리하고 퇴근할게요. 서영 씨는 자리를 정돈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운동만 하고 있었어? 응, 왜?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요즘 너 왜 그래? 뭐가? 자꾸 서영 씨한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신경 안 써. 아니야, 써. 표정 보면 알아.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렇게 대한 적 없어. 있어. 눈빛이 다르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 뭔데? 혹시 질투하는 거야? 질투.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좀 불편해. 뭐가? 당신이 서영 씨랑 너무 가까워 보여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까워? 우리가? 수지나 서영 씨는 요양보호사야. 내 다리를 도와주러 오는 거라고. 알아. 하지만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럼 왜 이래? 나 정말 이해 안 돼.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은 서로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안 가? 응, 좀 피곤해서 쉬려고. 그래? 몸조리 잘해.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영 씨 오시면 내가 방에 있을게. 방에 안 되게. 왜? 거실에 있어도 돼. 아니야, 쉬고 싶어.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9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서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모님이 집에 계세요. 아,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좀 피곤하신가 봐요. 그럼 조용히 해야겠네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요리하는 소리. 점심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환자분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모님은? 제가 여쭤볼까요? 발걸음 소리가 복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똑똑. 사모님 점심 드실래요? 서영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괜찮다니까요. 저는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안 드신대요. 그래요? 몸이 안 좋으신가?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정말 맛있어요. 서영 씨는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혼자 하다 보니 늘었어요. 부러워요. 우리 집사람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제 요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사모님은 커리어 우먼이시잖아요. 바쁘신데 요리까지 하시기 힘드시죠. 서영 씨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왠지 비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에서의 대화. 환자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응. 아내랑 어제 좀 다퉜어요. 그러셨구나. 무슨 일이셨어요? 그냥 사소한 거예요. 사모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환자분 간병하시느라. 그렇겠죠. 근데 요즘 뭔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이해해 드려야죠. 여자는 원래 예민하잖아요. 서영 씨의 웃음소리.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서영 씨의 웃음. 저 없이도 저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할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사모님께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응.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라도 먹어야지. 입맛 없어. 그래도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슬퍼서인지 아니면 무서워서인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확인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들어가서 쉬세요. 상사의 허락을 받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서영 씨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뭘 확인하려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정말 예민한 것뿐인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준호의 웃음소리와 서영 씨의 웃음소리. 저는 조용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재미있으세요? 그래요? 하. 사모님은 이런 농담 좋아하세요? 글쎄요. 요즘엔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요? 모르겠어요. 원래 성격이 좀 차가운 편이긴 한데.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래도 사모님은 커리어도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집에서는 좀 다르죠. 요리도 잘 못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남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서영 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영 씨가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성을 들이는 거죠.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한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제 이야기요. 사모님이 요즘 저한테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던데. 알아요. 미안해요. 아내가 좀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여자들은 질투를 잘하니까. 질투. 또 그 단어. 질투는 무슨. 그냥 성격이 그래요. 환자분은 참 착하시네요. 사모님이 그렇게 대하시는데도 편을 드시고. 당연하죠. 내 아내인데. 하지만 준호의 말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침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려 했지만 복도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응? 무슨 소리지? 준호의 목소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서영 씨도 나왔습니다.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그래? 왜 말 안 했어? 갑자기 그렇게 됐어.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서영 씨는 차분했습니다. 그럼 제가 차라도 끓여 드릴까요? 서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쉬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저는 조용히 있을게요. 그녀는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저는 마주 보고 섰습니다. 여보, 나 방에 있을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리도 잘 못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성격이 좀 차가운 편. 준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서영 씨한테 이야기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 점심 드실래요? 서영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싫다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화 소리, 웃음소리. 저 없이도 두 사람은 편안했습니다. 3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쳐 화장실로 가려는데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준호의 어깨와 서영 씨의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리를 벌렸습니다. 화장실. 저는 짧게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본 게 맞나? 아니면 제가 예민해서 그렇게 보인 걸까? 하지만 두 사람이 급하게 거리를 벌린 건 분명했습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서영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네, 제가 뭔가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오해요? 저와 환자분 관계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요양보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그냥 제가 예민한 거예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사모님. 서영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은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건 제가 봐도 확실해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제가 요리를 하면 사모님이 더 맛있게 하신다고 하시고, 제가 청소를 하면 사모님이 더 꼼꼼하다고 하시고. 서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임시로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고맙습니다. 그 말 천만에요. 그럼 저는 일찍 퇴근할게요. 사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세요. 서영 씨는 웃으며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 갔어? 응. 왜?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준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요즘 우리 사이.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기분을 생각 안 하고 서영 씨 이야기만 했지. 하지만 여보, 난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서영 씨는 그냥 요양보호사일 뿐이야. 정말? 정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아니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연기였을까?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자고. 남편을 믿자고. 하지만 운명은 제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서영 씨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출근할 때 밝게 인사하고 퇴근 후에는 그녀가 한 일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당연한 일이죠. 서영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 만든 거야.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요리를 했습니다. 맛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준호는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역시 당신 요리가 최고야. 거짓말. 진짜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미팅을 취소했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일은? 없어요. 일찍 퇴근하세요.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조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이라고 하자. 집에 가는 길에 준호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샀습니다. 오후 3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서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환자분. 서영 씨, 나. 그 순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거실에서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영 씨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서영 씨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오해예요. 서영 씨가 말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뭐요? 저는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화하고 있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대화? 무슨 대화를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해요? 여보, 진짜 오해야. 그럼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요. 아무도 모를 거야가 뭐예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었어요? 서영 씨가 물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지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 여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뭐요? 제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둘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무슨 짓을 한 건데? 우리는. 말해요. 제 고함에 두 사람은 움찔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얘기할게.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진짜야. 그냥.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가요. 여보.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준호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받아.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 그 단어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게 뭐였을까요?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던 것. 서영 씨의 붉어진 얼굴. 준호의 당황한 표정.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서영이요. 서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오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뭐였어요? 아무도 모를 거야가 뭐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말 못하겠으면 끊을게요. 사모님, 환자분이 뭐요? 환자분이 저한테. 서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백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분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 일은 사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환자분이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한 건 그 얘기였어요. 저는 정말 요양보호사로서의 선을 지켰어요. 사모님을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서영 씨한테 고백했다고? 진짜일까요? 아니면 둘이 꾸민 이야기일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7년.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묵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는 준호의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여보, 제발 전화 받아. 오해야. 진짜 오해야. 집에 와. 제발.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점심시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영 요양보호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서영 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네? 환자분 데케어를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하셨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만두시면 환자분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다른 분을 구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 씨가 그만뒀다고? 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있기 불편해서일까요?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친구 집에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서영 씨한테 고백했다며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인정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혼란스러웠어. 당신은 바빴고 나는 집에만 있었고 서영 씨는 친절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다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에 기대고 싶었어. 당신한테는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 서영 씨는 나를 환자로 봐줬어. 불편해하지 않았고 항상 웃어줬고.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거절했어. 당연하다고, 자기는 요양보호사일 뿐이라고.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서영 씨한테는 그냥 순간적인 착각이었어.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는 꽉 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서영 씨도 그만뒀어. 이제 우리 둘뿐이야. 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알아. 미안해.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서영 씨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박미숙 씨는 전문적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불필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적당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재활 운동 잘 하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결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딘지 모르게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박미숙 씨는 어때요? 좋아. 전문적이야. 그럼 됐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가 그리운 걸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저는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요? 계속. 오전 1142. 묵거나. 병원 예약은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차갑고 건조한 대화. 집 안의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네.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뭐든지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거. 진짜 서영 씨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없어. 진짜야. 그럼 왜 고백한 거예요? 그건 착각이었어. 외로움 때문이었어. 외로움? 응. 당신은 바빴고 나는 집에만 갇혀 있었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다리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할까요? 박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했습니다. 박미숙 씨의 마지막 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환자분도 잘 회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덕분입니다. 부부 사이도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눈치챘죠.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랬으니까요. 박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서로를 생각하고 계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나고 집은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뿐이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엉망이었지만 함께 웃었습니다. 역시 요리는 우리 둘 다 재능이 없네. 그러게요. 그래도 맛있어. 당신이랑 같이 만든 거니까. 준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복직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정말? 어디로? 당신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좋아. 저녁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행복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보. 응? 서영 씨 생각 안 나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어떻게? 미안하다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가끔 생각나. 정말? 응. 그때 일이. 미안해. 이제 사과는 됐어. 우리는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없는 편지. 뭐야 이거? 편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분께 상처를 드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말씀하신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거절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서영. 편지를 읽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영 씨한테서 온 편지. 뭐라고? 저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런가? 응. 끝이야.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환자분이 말씀하신 건 진심이었어요.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말. 그리고 서영 씨의 거절도 진심이었다는 말. 그렇다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었던 걸까요? 여보. 응?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 맞죠? 준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진짜야. 알았어.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가끔 깊은 밤에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날 제가 일찍 집에 왔을 때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봤어야 했던 건 뭐였을까요? 그들이 나눈 대화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영 씨의 붉어진 얼굴과 준호의 당황한 표정. 그건 정말 단순한 고백과 거절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준호도 서영 씨도 저도.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영원히 침묵 속에 묻어두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우리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그 질문은 아마도 평생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게, 때로는 궁금하게. 하지만 저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가 거실에서 부릅니다. 여보 뭐해? 금방 갈게.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과거는 이제 침묵 속에 남겨두고 이야기는 끝입니다. 당신이라면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모르는 채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